많은 분들이 레진 아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레진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통 수강생분들께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혹은 주차장 바닥에 사용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같이 레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광물 호박 속에 모기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호박이 바로 레진의 조상입니다. 레진은 크게 자연 레진과 합성수지 레진으로 나뉘는데요. 자연 레진은 방금 말한 호박과 같이 소나무나 전나무의 수액인 송진이 뭉쳐서 굳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합성수지 레진은 인간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자외선과 공기에 의해 굳어지는 시간이 빠르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레진은 합성수지 레진을 공예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공예용 레진은 표현하려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어우러져 캐스팅, 플루이드, 코팅 등 여러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예용 레진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아크릴 수지와 같은 일액형 레진. 두 번째, 이액형 레진. 세 번째, 우리가 보통 UV 레진이라 말하는 광경화성 레진. 네 번째, 젤 레진. 다섯 번째, 클레이 레진.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액형 레진은 자연 경화형 레진으로 공기에 노출돼서 서서히 경화되는 레진으로 아크릴 수지가 대표적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아크릴 푸어링 작품입니다. 두 번째 이액형 레진은 레진 아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진으로 주재와 경화제가 섞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레진입니다. 이액형 레진은 점도가 여러 가지이므로 작업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캐스팅 기법을 사용한 펜던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플루이드 에칭 기법을 이용한 치즈 플레이트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스와이프 기법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공예용 레진은 광경화성 레진입니다. 광경화성 레진은 보통 UV 레진이라 많이 불리우듯이 빛 중에 자외선에만 경화되는 레진입니다. 네 번째는 젤 레진입니다. 젤 레진은 A제, B제가 만나 경화되는 레진으로 경화 후에 탄성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클레이 레진입니다. 이것은 점토형 레진으로 주재와 경화제가 만나 경화되는 레진으로 주로 액세서리 만들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오션 코스터에는 2가지 레진이 사용되는데요. UV 레진과 이액형 레진입니다. 이액형 레진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레진은 온도가 중요하므로 작업 전에 작업 환경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주재와 경화제의 비율은 부피비는 2대1 비율로 계량하고 무게비는 2대 0.9 비율로 계량합니다. 무게비는 원래 2대 0.9 비율이지만 지금처럼 사용하는 레진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산이 편리하도록 2대1 비율로 계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재와 경화제를 섞을 때는 한 방향으로 실 같은 끈이 사라지고 투명해질 때까지 충분히 천천히 저어줍니다. 교반한 레진을 표현 방식에 맞게 천천히 부어줍니다. 충분한 시간을 경화합니다. 사용하는 젤 레진 양에 따라 경화 시간이 3시간에서 하루가 걸립니다. 필요시에는 후가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션 코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상자를 열어 보겠습니다.
이 키트 안에는 코스터를 2개 만들 분량이 들어있어요. 코스터의 나무 반제는 지름이 10cm이고 깊이가 5mm 정도 되는 나무 반제입니다.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모래와 불가사리, 소라, 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오션 코스터는 레진을 2가지를 사용하는데요. UV 레진과 이액형 레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색이 되어 있는 블루와 화이트 레진이 UV 레진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UV 램프가 필요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반제를 사포 400방으로 거친 면을 정돈해 줍니다. 그 다음에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코스터의 안쪽을 제외한 바깥 부분에 오일을 발라줄 겁니다. 오일을 발라주면 코스터의 음료잔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솜에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나무 결대로 발라줍니다. 오일을 바르신 후 15분 정도 건조시켜 줍니다. 이제는 젯소를 바를 건데요. 안쪽 벽면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한 번 칠한 후 10분 정도 말렸다가 한 번 더 칠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 줍니다. 다음은 바다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들을 올려 해변을 꾸며줍니다. 먼저 모래를 펼쳐줍니다. 모래를 너무 넓게 펼치시면 잔을 올릴 때 방해가 되므로 적당한 넓이로 펼쳐줍니다. 모래 다음에는 불가사리, 소라 등의 소재를 올려줍니다. 다 꾸민 후에는 소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고점도인 1500 UV 레진을 이용해 불가사리, 소라 등 모래를 제외한 큰 소재부터 고정해 줍니다. 소재의 옆부분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저점도인 500 UV 레진을 이용해 모래를 고정해 줍니다. 모래가 깔린 부분에 골고루 떨어뜨려 주세요. 이때 모래를 흥건히 적실 정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경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해 주세요. 이제 UV 램프로 1분 정도 굳혀줍니다.
이쑤시개로 흔들어 보았을 때 고정이 잘 되어 있다면 경화가 잘 된 것입니다.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블루 UV 레진을 발라줍니다. 조색지가 가라앉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세요. 블루 UV 레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손가락으로 얇게 펼쳐줍니다. UV 램프로 1분 정도 굳혀줍니다. 파도를 표현하는 셀을 만들기 위한 셀용 레진을 준비해 봅시다. 고점도 1500 UV 레진과 저점도 500 UV 레진을 10대 2의 비율로 섞어줄 겁니다. 먼저 1500 UV 레진을 작은 컵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 다음 저점도 500 UV 레진을 넣어줍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이쑤시개로 잘 저어줍니다. 완성된 셀용 레진은 옆에 잠시 두고 코스터에 화이트 UV 레진을 잘 흔들어 블루 UV 레진으로 칠한 면 위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화이트 UV 레진은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UV 레진은 자외선이 투과하면서 굳는 레진으로 불투명한 화이트 UV 레진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자외선이 투과하지 못하여 경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블루 UV 레진이 발라지지 않은 부분까지 꼼꼼히 화이트 레진을 발라줍니다. 다 바른 후에는 바로 굳히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다음 단계가 남아 있어요. 아까 만들어 놓았던 셀용 레진을 다시 가져와서 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쑤시개를 이용해 한 방울을 콕 집어 떨어뜨려 줍니다. 저는 앞쪽은 자잘하게 뒤로 갈수록 셀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펄을 살짝 뿌려줍니다. 자, 펄까지 다 하셨으면 UV 램프로 1분 정도 굳혀줍니다. 다음은 이액형 레진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액형 레진은 주제와 경화제 두 가지를 2대1로 교반하여 사용하는 레진입니다. 중점도 레진인 글레이즈 레진을 코스터 2개를 위하여 총 9g 준비하겠습니다. 주제 대 경화제의 비율이 2대1이므로 주제를 6g, 경화제를 3g을 저울을 이용하여 정확히 계량해 주세요. 저는 키트 안에 들어있는 미리 계량된 것을 사용하므로 계량은 생략할게요. 여러분은 계량한 레진을 컵에 붓고 3분 정도 천천히 저어줍니다. 두 용액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실 같은 것들이 전부 사라지도록 컵 벽면에 있는 것들도
모아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먼저 소재들부터 레진을 천천히 코팅하듯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레진을 부은 코스터는 수평이 잘 맞고 먼지가 없는 곳에 놓고 하루 동안 잘 굳혀줍니다.